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날씨도 겨울 날씨치고는 상당히 푸근합니다. 상당히 겨울나기가 수월한 상태입니다. 엉클준이 최근에 엉클준 테크나티브에 업데이트를 조금 쉬었는데요. 뭐 컨텐츠 이렇게 고갈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컨텐츠는 무궁무진합니다.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엉클준이 컴퓨터 쪽에서 가성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느 정도 한 갈무리를 치었다고 생각합니다. CPU로 치면 인텔 i 시리즈 1세대 그전 코트 두오, 코트 쿼드 뭐 여기부터 시작해서 10세대 이 정도 범위 거의 한 12, 3년 정도 범위의 그런 CPU를 다 다뤄봤고요. 거기에 맞게 또 GPU도 한번 짝을 지어줘 봤는데요. 어느 정도의 크게 한번 저의 현재 관심 분야인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갈무리를 지은 마음으로 조금은 어떻게 보면 다음 점프를 위한 개구리가 점프하려면 이렇게 움츠리잖아요. 그런 기간을 좀 가졌습니다. 에, 에, 아직 저의 마음속에서 이런 에,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엉클준이 이렇게 다뤄봤던 그런 가성비 CPU 중에서 한번 베스트 5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준 아저씨 선정 FHD 지원 가성비 CPU 베스트 5입니다. CPU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죠. 중앙 연산 장치입니다. 예, 모든 이런 어떻게 보면 베스트라고 뽑을 수 있는 거는 엉클전 경험상에서 또 이렇게 뽑은 거니까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베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엉클준이 이 경험한 그 안에서 나온 그런 베스트 5라는 걸 또 생각 좀 해주시고 예, 많은 또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베스트 5 중에 5부터 뽑아볼까요? 5 베스트 5 5는 상당히 엉클준 그 CPU 테스트 할 때 중국 가격이 이렇게 높을 수 있냐 그런 중국 CPU 중에서 가격이 정말 높았던 어떻게 보면 산맥과 같았던 가격으로 i7 6세대 7세대 6600K 7700K 거의 2, 30만원 하던 그런
시절에 제가 그 높은 산맥에 막혀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을 때, 뭔가 최신 CPU인데도 이렇게 가격이 쌀 수가 있구나 하면서 혜성같이 나타났던, 두구두구두구두구, 베스트 5의 다섯 번째, 5등, 5등이라 할까요? 베스트 5의 5위를 차지한 i3 만백F입니다. i3 만백F. i3 만백F. i3 만백F가 5등이야?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겠는데요. 그만큼 제가 다뤘던 CPU 중에서 가성비가 쟁쟁한, 그냥 띵띵띵 머리를 띵띵띵, 와 이런 가성비, 와 이런 성능이, 이런 가성비, 그런 쟁쟁한 CPU가 많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i3 만백F. 예. 만백F 이전의 i3는 어떻게 보면 사무용,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던 CPU인데요. 4코어, 2코어, 이런 4코어 4스레드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i3 만백F에 들어와서 4코어 8스레드, 많이 익숙하시죠? i 시리즈 6세대 7세대까지 사용되었던 i7의 포맷, 4코어 8스레드를 가지고 짠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F란 놈이 붙었는데요. 이 F란 놈이 붙어서 어떻게 보면 내장 그래픽 부분을 CPU에서 쏙 빼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가격까지도 한 5천원에서 만원 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체 가격에서 10% 정도를, 크게는 10% 정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던 CPU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성비, FHD 지원 가성비인데요. 성능은 거의 뭐 앞으로 뭐 4위, 3위, 2위, 1위 계속 나올 건데요. 요 정도의 성능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FHD를 어느 정도 중급이나 중상급, 게임으로 치면 100이나 워존 정도까지 게임을 한 중상급을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한 60프레임, 초당 60프레임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CPU 성능, 그 성능이 한 i3 만백F 정도의 성능일 겁니다. 이 i3 만백F를 5위로 뽑았는데요. 얘는 4코어 4스레드입니다. 4코어 4스레드.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i7급의 기존의 6세대 7세대 i 시리즈 6세대 7세대 i7급에 썼던 그런 아키텍처 포맷인데요. 4코어 4스레드가 아니고 4코어 8스레드죠. 4코어 8스레드인데요.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그런 기술이 쓰였습니다. 하이퍼 스레딩은 코어당 스레드를 두 개를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4코어이면 8스레드를 쓸 수 있는 거죠. 8스레드를 사용하는 거죠. 하이퍼 스레딩이 없을 때는 코어당 한 스레드씩 할당이 가능한데, 그러면 하이퍼 스레딩이 없으면 4코어면 4스레드만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코어라 그러면 스레드는 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머리 하나에 손을 하나를 쓸 수 있냐, 머리 하나에 손을 두 개를 쓸 수 있냐,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4코어 4스레드, 4코어 8스레드, 이건 예전에 i 시리즈 7세대 이전에 i7과 i5의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레드가 많아지면 그만큼 작업 성능이 좋아지죠. 그렇게 작업 성능이 좋아지면 게임을 하면서도 녹화가 아주 잘 되는 그런 CPU 성능이 될 수 있겠습니다. 4코어 8스레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i3의 그런 기존의 사무용이라는 그런 느낌을 조금 지우고, 물론 뭐 아직까지도 당연히 i3는 사무용으로 나오지만 그래도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게임까지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4코어 8스레드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CPU 포맷이었습니다. 가격은 중고 가격으로 지금 좀 환율이 올라서 제일 낮았을 때는 85,000원까지도 됐는데요. 지금은 한 만백F가 중고로 한 10만원,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의 중고로 구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엉클준이 다루는 CPU 중에서 최신 CPU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신 2년 2020년도 말에 나왔으니까요. 2020년 말, 2021년, 2022년, 2023년인데 아직 3년이 안 됐죠. 어쨌든 제가 이걸 사용했을 때는 거의 1년도 안 됐을 때 이걸 사용했었는데요. 2020년 말에 나왔던 그런 CPU입니다. 그때도 가격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가격이 쌌어요. 아주 10만원대에 아주 싼 10만원 초대 아주 싼 그런 가격으로 어떻게 보면 가성비 CPU로 등극을 했었고요. 중고로도 지금도 많이 판매가 되고 가성비 좋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만백 F입니다. 그러면 다음 베스트 5 중에 또 베스트 4 4위를 한번 엉클준이 뽑아보겠는데요. 4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위는 엉클준이 조금 고민을 조금 했어요. 고민을 조금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4위가 되지 않을까. 사실 일단 i5 8400입니다. i5 8400. 예. 가성비 쪽으로 가면 8400F가 맞겠죠. CPU 에서 그래픽 카드를 빠진 부분이 또 가성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8400 가격 중국 가격은 10만원 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10만원 초반, 10만원에서 12, 3만원 정도 될 거고요. 이 CPU는 4코어가 아니고 6코어입니다. 6코어 6스레드입니다. 6코어 6스레드. i5 시리즈 중에서 최초로 6코어 헥사코어를
실현한 CPU이죠. 예, 예, 예. 가격은 한 10에서 12, 3만원, 예, 초반 가격입니다. 예, 예, 10만원 초반대 가격입니다. 예, 예, 6코어 CPU, 예, 예, 인데, 예, 거의 뭐 i3 만백F나 중국과는 비슷한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대신에 조금 세대가 두 세대 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또 그런 세대에 따른 또 단점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CPU를 많이 사용해 봤는데요. 확실히 코어바를 무시 못합니다. 예.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안정적으로, 그리고 최저 프레임 방어에, 그리고 장래성 이런 거에 서 상당히 이득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1100F보다는 i5 8400F가 조금 더 성능을 조금 더 가져가면서 가성비로 좋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예. 예. i3하고 i5의 차이가 또 있죠. 캐시 크기, CPU의 캐시 크기도 차이가 납니다.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i3 1100F보다는 i5 8400F를 조금 더 위쪽에 올려줘야 했습니다. 예. i5 8400F 최초로 6코어를 i5에서 실현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i3 만백F가 4코어 8스레드를 최초로 또 실현한 그런 CPU라면 i5 8400F는 6코어를 또 실현한 i5 최초의 i5가 되겠습니다. 예, 6코어가 되면서 최근 나오는 게임들의 주 CPU 헥사코어 6코어 그 멀티 성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CPU가 탄생한 거죠. i5 이 라인에서. 사실 요즘 점점 더 코어빨이 중요시 되는 그런 다양한 게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6코어가 어떻게 보면 최고 대세지만 앞으로는 8코어, 10코어, 12코어 계속 코어가 늘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성능을 조금 가져가 주면서 가성비를 뽑는다면 i5 8400F 얘를 또 4위로 올려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CPU, 인텔 CPU의 역사에서 하나의 그런 전환점을 가져갔던 4코어에서 6코어, 좀 더 멀티코어의 성능을 가져가 주는 그 개발 연장선상에서 나왔던 그런 선택, 그런 부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CPU입니다. 그러면 다음 i 시리즈 중에서 나올까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엉클준이 선정한 FHD 지원 가성비 CPU 베스트 5 3위는 뭐가 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3위는
앙클준이 뽑은 3위는 짭재온입니다. 예, 예, 짭재온, 짭재온, 예, 예, 예. 짭이라는 그 의미는 싸다는 의미겠죠. 예, 예, 아주 오래전에 서버 PC로 사용되었던 예, 짭재온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E3 1230 V2 또는 E3 1231 V3 예,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짭제오는 기존의 i 시리즈 보드에 그대로 들어가서 작동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제온 CPU를 말하는데요. 만약에 서버 CPU를 사용해야 되는데 서버 전용 보드를 써야 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가성비라고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보드 값도 또 따로 내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 짭제오는 CPU만 기존에 여기 V2는 IB 브릿지 I 시리즈 3세대 CPU와 같은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고요. V3는 4세대 하스웰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서로 보드를 호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3 1230 V2, E3 1231 V3 상당히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많이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꽤 전에 한 6, 7만 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요. 지금은 한 3, 4만 원 정도면 될 겁니다. 구매가 가능할 걸로 생각되는데요. 상당히 CPU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3에서 한 4만 원 정도 일단 채팅해 볼까요? 예. 예. 짭제온 4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예. 만원 단위죠. 짭제온이 이렇게 싸질 수 있었던 거는 처음 나올 때는 가격이 뭐 40만원, 50만원 정도는 했겠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예. 하지만 이 짭지온 E3 1230 V2, E3 1231 V3는 성능으로 치면 예전 10년 전에 i7급입니다. 10년 전에 i7급 4코어 4코어 8스레드죠. 4코어 8스레드 10년 전에 i7급입니다. 뭐 예를 들면 i7 1600 또는 3700 3770인가요? 또는 4690 4690
4670도 있었죠. 맞나요? 예, 4670, 4690, 어떻게 보면 4세대 끝판왕 CPU인 거예요. 예. E3 1231 V3는 뭐 4690까지는 안 되고 4670, 예, 뭐 이런 예, CPU들과 거의 성능이 조금 딸리기는 하지만 아키텍처라든지 그런 게 비슷비슷했었죠. 예.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의 i5에서 i7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됐었죠. i7이 되면 좋은 게 하이퍼 스레딩에서 스레드를 2배로 쓸 수 있잖아요. i5보다. 그래서 상당히 작업 성능이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i5 정도의 가격에 i7의 성능을 멀티 성능을 느끼고 싶을 때 이렇게 그때 당시 10년 전에 나왔던 짭제온을 한 그 뒤에 5년이나 뭐 10년 뒤에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중고로. 예, 예, 상당히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잡지원 가격. 뭐 10분의 1로 줄었다고 봐야겠죠. 예, 뭐 100만 원 하던 게 예전에 제온 시리즈 중에서 100만 원 하던 게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격인 거죠.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온 쪽에 좀 오래된 4코어 8스리드 제온은 거의 지금 10분의 1 가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짭제온 3위로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2위는 2위 가성비 CPU는 무엇이 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입으로 푹을 치고 있는데요. 5위는 i3 만백F, 4위는 i5 8400F, 3위는 짭제온 시리즈가 차지를 했는데요. 2위 자리는 어떤 CPU가 차지하게 될까요? 엉클준이 사용해 본 경험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2위는 E5 제온입니다. E5 제온, E5 제온 중에서 오버클럭킹이 가능한 그런 제온들이 있는데요. 성능이 아주 오지입니다. E5 1650 V2 V3 이 CPU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게 제온이죠. 제온. 얘도 서버용 CPU입니다. 서버용 CPU인데 상당히 성능이 지금 5위, 4위, 3위 한 이런 CPU들과 비교해 봤을 때
성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하지만 예, 가격은 무지하게 착합니다. 가격은 얘는 좀 이렇게 한국 중고시장 가격하고 알리익스프레스 가격하고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 3만원 후반, 4만원 정도에서 판매가 가능하고요. 중국에서는 7만원 정도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국 중고 시장에서 구매하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국 사이트에서는 좀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물건은 많지는 않은데 비싸게 팔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좀 쉽게 빨리 구하고 싶으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사이트에서 구하면 되고요. 조금 한국 쪽에서 중고에 싸게 사고 싶으면 좀 이렇게 잠복 근무를 하면 4만 원 정도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온 E5 1650V2는 DDR3를 사용하는 DDR3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CPU이고요. X79 보드가 필요합니다. X79 보드가 필요합니다. DDR3 시스템 X79 보드가 필수입니다. X79 보드는 메이저 보드가 있고 중국 보드가 있는데요. 중국 보드는 쌉니다. 한 7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만원 정도면 보드와 CPU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가격의 그런 조합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능도 기존의 543 등을 차지한 이런 CPU들보다 성능도 월등하게 좋습니다. 거의 라이젠 쪽에서 라이젠 5 2600 뭐 이런 CPU들과 비교 볼 만한 그런 성능입니다. 그 이유는 제온 E5 1650V2 V3는 오버클럭킹이 가능합니다. 메이저 보드를 활용하면 4.5기가까지도 오버클럭킹이 가능하고요. 중국 좀 싼 보드를 사용하면 4.1기가 정도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정화 버전은 4.3기가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성능과 가격을 모두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제가 2등으로 설정한 제온 E5 1650V2 1650 V3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짭제온은 가격은 싼데 성능이 4코어 8스레드에 또 나름 상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짭제온은 3만원에서 4만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3만원 4만원 많이 내려갔어요. 3만원 4만원 그리고 짭제온의 그런 또 장점은 보드를 그냥 기존 보드 그대로 써도 된다는 장점이고 여기는 보드를 조금 신경 써서 또 구매를 해야 돼요. 그 대신 성능은 확실히 제온 E5 1650V2가 8코어 16스레드이고요. 6코어 12스레드네요.
예, 제온 E5 1650V2, 제온 E5 1650V3. 예, 얘는 얘네들은 6코어 하이퍼 스레딩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6코어 12 스레드입니다. 예, 최신 그런 게임까지도 예, 소화할 수 있는 6코어 12 스레드. 코어 11 스레드가 예, 상당히 괜찮은 예, 현재 FHD 게임을 돌리기에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최적화된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는 8코어가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최적화된 그런 CPU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5 8400 6코어, 제온 E5 1650 V2 V3가 6코어, 얘는 12스레드죠. 여기 6스레드니까 하이퍼 스레딩이 없지만 코어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라이젠 쪽에 보면 또 6코어 시리즈 중에 빅히트한 제품이 라이젠 5 5600X가 있죠. 걔는 6코어 12스레드이면서 싱글 성능이 아주 뛰어난 그런 CPU입니다. 뭐 그만큼 성능이 좋고 가격이 적당한 어떻게 보면 성능 좋은 가성비를 가지는 그런 CPU가 찾기가 좀 힘들 정도로 라이젠 5 5600X가 또 인기를 많이 끌었고 최신 CPU다 보니까 엉클준이 가성비로 넣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제가 못 넣었습니다. 한 뭐 그래도 20만 원 초반대 가격은 아직까지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온 E5 1650 V2, 1650 V3 4만 원, 7만 원 정도 가격에서 6코어 12스레드의 그런 능력치를 가지는 아주 성능과 가격까지 착한 그런 CPU 한번 2등으로 뽑아봤습니다. 대망의 1위 1위 CPU는 무엇이 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엉클준이 비교적 최근에 만난 그런 CPU였습니다. 이 CPU도 제온 CPU인데요. 아주 놀라운 사양의 그런 CPU입니다. 두구두구두 상당히 뜸을 들이는데요. 엉클즈는 E5 제온을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E5 2650 V2 V3 이 CPU를 1등으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가성비 CPU라고 엉클주는 생각됩니다. 가격은
너무 쌉니다. E5 1650 V2 V3죠. V2는 위쪽에서 설명했듯이 아이비 브릿지 아키텍처를 가지고요. V3는 i 시리즈 3세대 4세대에서 3세대 말고 4세대에서 채용했던 하스웰 아키텍처를 또 V3는 가지는데요. 제온 E5 1650 V2 가격이 정말 쌉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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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입니다. 2만 원 정도로 그냥 일괄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만 원이지만 구성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제온 E5 1650 V2는 무려 8코어 16스레드입니다. 8코어 16스레드. E5 1650 V2. V3는 그거보다 더해서 2코어를 더해서 10코어 10코어 20스레드입니다. 10코어 20스레드. (10코어) 20스레드이면 10세대 i 시리즈 10세대의 i9급 코어 개수를 가지는 그런 CPU인데요. 싱글 성능은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8코어, 10코어의 그런 많은 머리로 멀티 성능으로 또 수많은 게임들을 제압해 버립니다. 가격이 일단 이건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2만원. 사실 2만원 안 돼요. 16,000원인가? 그 정도면 구할 수 있는 그런 CPU입니다. 제온 E5 1650 V2는 DDR3를 사용하고요. 제온 E5 1650 V3는 DDR4를 사용합니다. CPU 성능은 두 개 V2, V3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나머지 시스템이 DDR4 시스템이냐 DDR3 시스템이냐 따라서 성능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을 좀 가져가고 싶으면 V3를 택하면 될 거고요. 물론 가격은 뭐 1, 2만원 더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적절한 FHD에 적절한 가성비를 더 가지고 싶다. 극강 가성비로 가고 싶다. 그러면 V2 아이비 브릿지 제온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엉클준 오늘 이렇게 준아저씨 선정 FHD 지원 가성비 CPU 베스트 5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최신 10세대 이후의 CPU들은 어느 정도 제외가 됐습니다. 워낙 최신 CPU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요. 어쨌든 10만원 정도, 최대 10만원 정도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성능이 괜찮은 가성비가 뛰어난 CPU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온 E5 1650 V2, 제온 E5 1650 V3가 엉클준 선정 베스트 1으로 뽑혔고요. 그 이유는 절대적인 가격치가 아주 낮습니다. 2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보드를 X99 보드를 사야 되긴 한데요. 예,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 그렇게 비싸지 않게, 예,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10만원 아래로, 예,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 X99 보드 한 싸게 사면 7만원, 예, X79 보드는, 예, 싸게 사면 6만원, 예, 그 정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신품입니다. 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중국제 보드를 구매가 가능하고요. 예, 메이저 보드를 구매를 한다면 꽤 비싸집니다. 예, 한국, 중국 통틀어서 오히려 한국에서 메이저 보드는 구매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예, X79 보드는 한, 메이저 보드 한 10만원 초반, 예, 그리고 X79 보드는 10만원 초반이고 X99 보드는 10만원 중반 후반, 예, 정도에서 중고로 뭐 아수스라든지 MSI, 에즈락 이런 메이저 보드의 그런 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 보드를 구매하는 장점은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지원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오버클럭킹 능력을 아주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온 E5 1650V CPU 절대 가격 2만원 그런 CPU로 가성비 가장 좋은 CPU로 뽑았는데요. CPU는 또 CPU 단독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드 가격이 상당히 또 중요하게 됩니다. 또 중고 가격은 뭐 제가 뭐 보드 가격이 10만 원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중고도 또 운이 좋으면 조합으로 해가지고 더 싸게 또 구매할 수 있는 게 또 중고 거래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베스트로 제온 E5 1650 V2, V3를 뽑았습니다. CPU 절대적인 가격치도 낮고요. 2만원, 15,000원이면 거의 껌값이죠. CPU 가격치고는 뭐 공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가격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되게 놀라운 가격이고요. 보드도 가성비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X79, X99 보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 1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좀 잠복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그런 게 싫으면 그냥 중국제 보드를 쓰면 또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메인보드 수급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온 E5 제온이 엉클존 FHD 지원 가성비 CPU 상위에 랭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존에 보드가 있다면 짭제온 E3 1230 V2, E3 1231 V3가 아주 상당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보드를 안 사도 되잖아요. 하지만 성능이 제온 E5 제온보다 짭제온이 조금 떨어집니다. 4코어, 6코어, 뭐 8코어, 10코어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저는 E5 제온을 뽑은 이유가 성능도 FHD에서 중급, 중상급 배그나 워존을 충분히 60프레임 돌리면서 다른 작업 성능까지 뛰어난 그런 상황을 가져가기 원한다면 6코어 이상의 그런 CPU 코어 개수를 가지는 그런 CPU들을 추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CPU들이 가격이 쌉니다. 하지만 성능이 최신 CPU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충분히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제온 CPU들을 한번 추천드린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베스트 5가 되었네요. 예. 여기는 인텔 CPU 위주로 제가 베스트 가성비 CPU 베스트 5를 뽑아봤는데요. 예. 라이젠 CPU는 라이젠 5 시리즈가 상당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1600, 라이젠 5 1600X, 라이젠 5 2600X, 라이젠 5 3600X, 라이젠 5 5600X 이렇게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CPU일 거고요. 5600X는 어떻게 보면 싼 가격이 아니고 성능이 좋으면서 어느 정도 적당한 가성비 좋은 가격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어떻게 보면 현재 내가 작업을 많이 하느냐, 게임을 많이 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라이젠 5냐, 라이젠 7이냐 이렇게 또 선택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라이젠 7 5700X도 상당히 전성비도 괜찮고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엉클준 주 게이밍 PC에는 라이젠 7 3700X를 쓰고 있는데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20만원 정도에 초반에 구매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괜찮은 엉클준에게 과분한 그런 CPU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괜찮은 성능의 게임 성능과 작업 성능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이냐 작업이냐 이런 자기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성능 아키텍처 그런 걸 잘 판단해서 구매를 하면 아주 좋은 구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엉클준 선정 FHD 지원 가성비 CPU 베스트 5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예, 재미있으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의미가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또 전아저씨 선정 FHD 지원 가성비 GPU 베스트 5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 즐기세요.